그런 것들이 이제 안보 불안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게 이 중동 전쟁, 테러와의 전쟁이죠. 중동 전쟁, 이 테러와의 전쟁, 테러와의 전쟁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데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지 못했다. 바로 이 테러와 전쟁으로 미국이 중동에 신경 쓰는 동안에 어때? 푸틴의 러시아가 다시 부상했죠? 부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테러와 전쟁 중에 바로 중국이 은근히 뭘 했어요? 군사력을 증강했어요. 그래서 중동에 신경 쓰는 동안에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가 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바마 때 아시아의 회귀, 우리가 중동에 신경 쓰는 동안에 중국이 너무 커졌다. 그래서 아시아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이름을 바꾸죠. 아시아로 집중하는 거, 아시아로. 그래서 이제 중동 전쟁에서 철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바마 때 중동 전쟁에서 철수하기로 결정을 다 해요. 트럼프 때도 그죠? 트럼프 중동 전쟁의 철수죠. 중동 전쟁 철수를 오바마 때 검토했고 트럼프 때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 진행을 누가 했냐면은 바이든 때 했어요. 바이든 때. 이때 바이든 했는데 너무 급하게 했다. 성급하게. 왜? 아프간이죠?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재집권해요. 탈레반이 재집권하니까 미국은 어떻게 했냐면 다시 탈레반과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아프간을 포기해야 됐어요. 그래서 탈레반과 다시 전쟁하는 거는 미국이 아시아에 집중해야 되는데 중동에 발이 묶이기 때문에 아프간을 포기하기로 해요. 아프간을 포기하면서 성급하게 나옵니다. 도망치듯이. 그래서 헬리콥터, 무기, 얼마나 하더라? 20조 원어치라나? 무기를 놓고 그냥 몸만 빠져나와요. 몸만 빠져. 근데 트럼프 때 그거를 결정했고 진행한 건 바이든인데 욕은 바이든이 다 먹었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또 이걸 갖다가 선거에서 이용해 먹었죠. 선거에서 이용해 먹었다. 어쨌든 그래서 중동에서 철수한 거죠. 중동에서 철수했다. 그래서 중동 전쟁은 엄청난 그 문제점을 일으켰어요. 베트남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어요. 자, 중동 전쟁. 일단은 난민 문제가 생기면서 유럽에 난민이 대규모로 나왔죠. 대규모 유입. 전쟁은 미국이 일으켰는데 난민은 다 유럽에 가면서 유럽에서 몇 명 안 올 때는 좋아했어요. 유럽의 인구가 적으니까. 그런데 너무 많이 오니까 반 난민 정서가 되면서 극우 정권이라 그러죠. 극우 정권이 부상을 하면서 결국은 이태리에서 집권했죠. 이태리에 집권하고 심지어 독일에서는 파시스트죠. 극우가 지금 현재 제1당으로 여론조사 제1당으로 나와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유럽을 망가뜨렸어요. 이런 중동 전쟁을 통해서 이런 유럽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또 한 뭐냐면은 네이션 빌딩이라고 그래요. 네이션 빌딩. 네이션 빌딩이 뭐냐면은 미국식 국가 건설이에요.
미국 모델을 하는 건 미국 모델, 한국처럼. 한국이 미국 모델 성공 케이스이죠? 미국 모델 성공 케이스. 양당제, 대통령제, 이런 성공 케이스라고. 그래서, 아프간에도 다 했죠. 미국, 괴뢰정권 세웠죠. 미국식 괴뢰정권. 아프간, 이라크. 그죠? 근데, 아프간은 완전히 실패했죠. 아프간은 탈레반에 이라크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라크는 되게 웃긴 건데,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는데, 최고의 시아파 최대 국가는 이란이에요, 이란. 그 다음에 이라크도 시아파예요. 그런데 후세인은 소수파, 수니파에 속했어요, 이란에서. 그래서 다수파, 시아파를 탄압했단 말이에요. 탄압했는데, 미국이 이제 후세인을 타도시켰죠? 후세인을 타도시켜서 시아파 친미 정권이 됐어요. 그런데 골 때리는 게 이란하고 똑같죠. 시아파가. 이란도 시아파잖아요. 친미 정권인데 지금 이란하고 친해졌어. 이란과 이라크가 친해졌다. 그래서 미국이 중동에서 한 이러한 네이션 빌딩, 미국식 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다 실패했어요.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이런 중동 정책의 후과가 큰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생기면서 이제 더 이상 미국이 해외 전쟁에 하지 말자. 국내 문제에 하자. 아메리카 퍼스트. 그렇죠? 미국 국익, 그죠? 최우선주의. 막아잖아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국내 문제. 주력. 그렇게 되면서 트럼프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오진호 동지기 보여요? 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평론가들은 미국이 일시적 후퇴를 고립주의 혹은 신고립주의로 평가하지만 팽창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는 숨고르기, 즉 개입이 조정에 불과하다. 문제는 미국의 후퇴 혹은 퇴조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글럽에 따르면 모든 제국은 평균적으로 10세대, 즉 250년에 걸쳐 개척, 정복, 교역, 풍요, 지성, 타락, 붕괴 등 7단계를 거친다. 공교롭게도 미국 건국 역사는 2026년이면 250년이 된다. 스페인 전쟁부터 제국주의 역사를 따진다면 이제 100년이 넘었을 뿐이다. 미국의 패권은 붕괴될 것인가? 이 책은 미국의 패권이 유지될 수 없는 이유로서 미국 자체의 변질, 러시아 및 중국과의 경쟁, 조선과 같은 핵무장 국가에 대한 외교 실패, 미국에 대항하는 동맹의 형성 등을 다루고 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중동 전쟁에서 후퇴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전쟁에 반대예요. 트럼프는 전쟁 반대, 개입 반대. 그래서 이걸 고립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팽창하지 않고 고립주의, 신고립주의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그죠?
개입의 정도와 대상이 다를 뿐, 그죠? 다를 뿐, 꾸준히 이 개입, 팽창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다만, 숨고르기 조정이라는 거죠? 이런 거죠. 그래서, 유럽에 개입했죠. 양차 대전. 그잖아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베트남이죠.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시아에 개입했죠. 그 다음에 중동에 개입했죠. 이렇게 해서 유럽에서 철수하지만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베트남 이런 데서 철수하지만 중동, 이렇게 이제 대상을 바꿔왔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때요? 최근에 트럼프는 전쟁에 반대하고 개입을 반대하는데 어떻게, 요즘에 최근에 어디를 개입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바로 중남미에 군사적 개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항상 개입을 하는데 개입의 정도와 대상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조정 숨고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가 트럼프 같은 애들은 민족주의자죠. 미국 민족주의자들. 이런 애들이 특징이 있어요.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는 국내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죠? 이게 한계에 도달하죠? 이게 한계에 도달하면은 대외 팽창을 해요. 대외 팽창. 그래서 마가 미국을 위대하게 트럼프도 똑같은 과정으로 걷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민족주의가 대외 팽창으로 가는 파쇼죠. 파쇼. 이러한 파쇼로 가는데 한 10여 년 이상이 걸려요. 히틀러 보면 그렇잖아요. 국내 문제하고 한 다음에 파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트럼프도 지금 그 지경에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국내 문제에 그 눈을 해외로 돌리기 위해서 팽창을 하는데, 그러면 왜 중남미냐? 그러면은 그동안에 그 미군의 피해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피해가 컸다. 그래서 미국의 힘이죠? 미국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면서 그 희생이 적은 곳. 왜 약자죠, 약자. 약자를 상대로 비겁하게 자기들은 피해 하나도 안 보고 미국의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지금 베네수엘라가 그런 거죠. 베네수엘라. 과거에 이런 거 이미 해왔어요. 여러분 과거에 해왔는데 카터 때 어떤 일이 생겼었냐면, 카터 때 이란 테헤란에 미국 대사관 인질이 1년 동안 있었는데 이 인질 구출작전을 했는데 구출작전을 했는데 이게 실패했어요. 폭법. 그 사막이죠. 사막 폭풍이죠. 사막 폭풍에 헬기죠. 헬기가 충돌하면서 추락했어요. 그래서 특수부대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체면을 구겼죠. 체면을 구겼단 말이야. 카터 때.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 놈이 누구냐면 레이건인데, 이 레이건이 체면을 구겼는데 이 체면을 구긴 걸 미국의 권위죠? 이 권위를 다시 되살려준 사건인데 그게 뭐냐면 그라나다 전쟁이야. 중남미에 조그만 나라야, 조그만 나라. 몇만 명 되는 나라. 이런 조그만 나라를 완전히 침공을 해가지고 박살을 내버려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야 간만에 미국이 전 세계에 우리 힘을 보여줬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의 민족주의를 자극하는데 바로 이거야. 트럼프가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베네수엘라. 자기네 군인들은 안 죽고 베네수엘라만 박살내겠다는 거. 어떻게? 육군은 안 집어넣고 해군이죠? 해군과 공군으로 미사일, 그 다음에 폭격 이런 거죠? 이렇게 하겠다는 거. 그래서 바로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정도뿐이고 대상뿐이지
항상 이런 팽창주의적인 거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미국의 팽창주의적인 제국주의적인 정책이 계속 갈 거냐 그런데 글롭이라는 사람이 따져봤는데 200년에 걸쳐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개척, 정복, 교역, 풍요, 지성, 타락, 붕괴 이런 식으로 간다는 7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미국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 뭐냐 조그만 나라가 제국이 돼서 몰락하는 거, 그죠? 이런 나라. 그리고 어디야? 그리스, 아테네, 그죠? 조그만 나라,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영국, 그 다음에 몽고 이런 나라죠? 인구가 별로 안 되는 나라. 이런 나라들은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붕괴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을 쳐보자고, 중국. 중국이 장기적으로 붕괴되나? 장기적으로 몰라요. 왜냐면 중국 자체가 커다란 나라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중국이나 미국은 그 자체가 강대국이에요. 다른 나라를 점령하지 않아도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이 강대국이 완전히 몰락하는 거, 그죠? 몰락, 붕괴, 혹은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커다란 중국 인구 14억 되는 중국을 어느 나라가 점령을 해서 식민지로 만들겠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확실한 거는 미국은 망하지 않을 것, 그죠? 미국이란 국가 자체가 망하지 않는다. 여기서 망한다는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다른 나라의 식민지. 미국이 다른 나라의 식민지 되기 어렵죠. 미국은 군대가 없더라도 주가 있고 방위군이 있고 민병대가 있어. 다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을 누가 침략해서 식민지를 한다는 건 쉽지는 않아요. 이게 또 하나는 어떤 게 이제 망하는 거는 분열되는 거예요. 분열. 미국이 분열되는 거. 근데 이거 분열은 시민전쟁이라고 그래요. 시민전쟁. 통일전쟁. 미국은 이미 남북전쟁을 통일전쟁을 겪었죠. 통일전쟁을 겪었어. 미국의 인종 문제가 많지만 흑인만의 미국 내 나라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흑인이 어느 특정 지역에 몰입된 게 아니라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다. 그래서 미국이 무슨 백인국가 흑인가로 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종 문제를 계속 가지만 미국이 어떤 주가 독립전쟁을 한다는 것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거. 왜냐하면 연방제이기 때문에 연방제에서 상당한 자주권을 주고 있죠. 자주권. 그래서 미국은 식민지가 되기도 쉽지 않고 미국이 분열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분열은 쉽지 않다. 왜 어렵다? 중국은 인구가 볼 때 한족이 90%예요. 90% 인구가. 영토는 무슨 유고르, 몽고, 티벳 이렇게 영토는 이들이 많지만 인구는 비교가 안 돼요. 압도적이야. 그리고 이런 지역도에서도 한족을 이주시켜서 다수가 한족이 되고 있어. 다수가 한족이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망하기엔 쉽지 않아. 망하진 않는다. 다만 어때요? 패권이죠, 패권. 영향력. 패권은 추락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미국은 망하지 않지만 그 패권이죠? 그 패권은 쇠퇴할 수 있다. 미국의 종말은 없더라도 미국
패권의 종말은 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미국을 제국주의 역사가 250년에 달하면 언제부터 시작할 거냐? 그래서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을 언제부터 시작했냐는 거죠.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 미국을 보게 되면 자, 1865년 남북전쟁이죠. 남북전쟁으로 통일국가가 돼요. 통일국가. 그죠? 통일국가가 되고 그 이후에 서부로 확대하죠. 서부로 확대해서 1900년이죠. 1900년대가 되면 태평양에서 대서양이죠. 대서양. 그래서 동서로죠. 동서로 대륙을 완전히 개발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내륙 팽창주의라고 그래요. 내륙 팽창주의. 미국의 대륙이 동서로 긴데 그 대륙을 다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이후에는 해외로 눈을 돌리죠. 해외로 눈을 돌린다. 그리고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으면 이 시기에 미국의 생산력이죠. 미국의 생산력이 소비할 수준을 능가하면서 잉여 생산물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잉여 생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장 혹은 식민지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이 시기에 식민지 획득을 위한 전쟁을 하는데 바로 이 전쟁이 1900년에 한 스페인 전쟁이에요. 스페인과 전쟁했어. 스페인과 전쟁. 그럼 왜 하필 스페인과 전쟁이냐 이거야. 그래서 미국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대서양, 유럽 쪽으로 진출하는 것은 그 당시 1900년대니까 아직 어려웠다. 아직 어려웠다. 왜냐면 강대국 있잖아. 1900년이니까 영국, 그죠? 독일, 프랑스 이런 강대국이 아직 있으니까. 그 다음에 태평양으로 하는 거예요. 태평양. 태평양. 아시아죠? 아시아. 아시아는 만만하죠? 태평양. 아시아. 아시아로 진출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태평양을 지배한 나라가 바로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태평양, 태평양이 제일 중요한 게 하와이 같은 거죠? 하와이, 괌, 필리핀, 이런 데를 스페인이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면은 첫 번째, 스페인이죠. 스페인과 전쟁을 해야 돼. 그래서 스페인과 전쟁을 해서, 필리핀, 하와이 이런 거를 먹죠? 하와이. 먹어요. 또 그 사이에 일본이죠? 일본을 굴복시키고. 이런 식으로, 한 거. 그래서, 미국의 제국주의의 시작은 스페인 전쟁 1900년이라고 따져야 돼요. 그러면 지금, 2024년이니까 150년도 안 됐네. 그죠? 그래서 미국의 패권은 지금 150년도 안 됐는데, 패권이 점점 쇠퇴하고 있어요. 그죠? 가장 큰 도전자는 중국이고, 그 다음 도전자가 러시아, 그 다음 도전자가 인도입니다. 인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도전자는 러시아, 중국, 인도가 될 것 같고, 조선 같은 나라는 게릴라예요, 게릴라. 도전자는 안 되는데, 미국을 곤란하게 만드는 거죠? 핵무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나라들이죠. 이들 나라들에 대해서 미국의 외교가 실패했다는 거야. 미국의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비핵화예요. 비핵화.
왜냐하면 약소국도 핵무장을 하면 미국과 대결할 수가 있죠. 너 죽고 나 죽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핵무장을 막는 게 미국의 중요한 정책인데 조선과 같은 적대 국가의 핵무장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최대의 외교 실패입니다. 미국의 외교 실패.